전쟁의 향방을 바꾼 것은 총이나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독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을 한 대의 기계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름은 애니그마, 독일이 자랑한 완벽한 암호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을 무너뜨린 이들은 총을 들지 않은 학자들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수학자들로부터 시작된 비밀의 실마리는 영국 블레칠리의 어둠 속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치열했던 두뇌의 전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비밀스러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나치 독일의 야망이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던 그 순간,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1939년, 유럽은 파멸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나치 정권은 이미 권력을 손에 넣은 뒤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위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군사력을 무서운 속도로 증강시켜 나갔죠. 다가올 전면전에서 무선 통신은 모든 군사 작전의 핵심 축이 될 것이었고, 전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든 중요한 메시지들이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적군의 암호 체계를 완전히 뚫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적의 병력 배치와 전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곧 다가올 공격에 대한 귀중한 사전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었겠죠. 1930년대 내내 영국의 암호 전문가들은 독일의 복잡한 암호 시스템을 연구해 왔지만 그 성과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죠. 바르샤바 근교의 울창한 피리 숲속 어디선가에서 프랑스, 영국, 폴란드 정보기관 사이에 극비 회동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X, Y, G로만 칭하는 세 국가의 대표들은 독일의 암호 시스템을 뚫어내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던 것이죠. 영국 측 참석자 중에는 당시 영국 최고 수준의 암호 해독 전문가로 인정받던 특별한 학자 딜리 녹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전문 분야는 고대 파피루스의 작은 조각들을 활용해서 복잡하고 난해한 그리스 고전 시를 완전히 복원해내는 놀라운 작업에 집중되어 있었죠. 프랑스와 폴란드 정보기관의 다른 동료들처럼 녹스 역시 독일군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특별한 암호 장치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작고 휴대하기 편리하면서도 절대 해독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완벽한 암호를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기계 말이죠. 바로 애니그마였습니다.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죠. 키보드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하면 키를 누를 때마다 조작하는 사람은 상단 램프 패널에서 빛나는 특정 문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된 문자들이 모스 부호로 무선 전송되고, 수신 측에서는 정확히 동일한 설정의 애니그마 기계에 그 암호를 입력하죠. 그러면 램프 패널에 빛나는 문자들이 원래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과정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성이 숨어 있었죠. 각 키를 입력할 때마다 어떤 문자가 점등되는지는 키를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개 로터 내부의 극도로 복잡한 전기 연결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각 로터의 내부 배선 구조는 완전히 독특했고, 이를 다시 배열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기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최종 보안 장치로서 기계 앞면의 플러그 보드가 문자들을 쌍으로 교환시켰습니다. 가능한 구성의 가지수는 무려 1억 5천만 가지에 달했죠. 딜리 녹스는 애니그마의 기본 원리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기계의 정확한 내부 배선 방식을 반드시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폴란드는 독일의 침공 위협이라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지식을 공유할 의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회의에서
그들이 공개한 정보는 결국 애니그마의 은밀한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게 될 것이었죠. 폴란드의 혁신적인 발견은 1931년 한스 틸로 슈미트라는 독일인이 베를린에 위치한 프랑스 대사관으로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현금과 맞바꿔 훔쳐낸 독일의 암호 기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죠. 그의 위험천만한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제공한 귀중한 문서들 중에는 애니그마의 실제 암호문과 상세한 작동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정보부서는 이것만으로는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독일과의 미래 충돌 가능성을 훨씬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 소중한 문서들을 받아서 헬리크 지갈스키, 예지 로지츠키, 마리안 레이에프스키라는 세 명의 뛰어난 수학 천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레이에프스키는 가장 놀라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한스 틸로 슈미트가 제공한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도 레이에프스키는 애니그마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일련의 수학적 방정식으로 단순화시키고 기계의 내부 배선을 완전히 재구성해냈던 것이죠. 레이에프스키의 이 혁명적인 발견으로 인해 폴란드는 1933년 초부터 애니그마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고 1938년에는 가로챈 애니그마 통신의 무려 78%를 성공적으로 해독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라운 성공은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독일의 재무장이 가속화되면서 독일군은 애니그마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시스템에 2개의 새로운 로터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 새로운 로터들은 기존의 3개와 서로 교체 가능했으며 총 60가지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렇게 복잡성이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폴란드는 더 이상 애니그마 통신을 해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대규모 공격이 눈앞에 임박한 듯 보이자 그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애니그마 연구 성과를 연합국과 공유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딜리 녹스는 폴란드인들이 제공한 귀중한 정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영국은 애니그마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미 준비 작업이 시작된 상태였죠. 런던 북쪽에 위치한 영국의 작은 마을 블래칠리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영주의 저택에서 일꾼들이 콘크리트를 붓고 새로운 전화선을 설치하며 복잡한 전선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특이한 학자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국가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 암호 및 암호학교 출신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로 영국의 전시 적국들이 사용하는 비밀 암호를 해독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죠. 전쟁이 임박한 듯 보이자 해외 정보기관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윌리엄 리들리 대위는 영국의 암호 해독가들을 블래칠리의 영주 저택으로 긴급 이동시켰습니다. 이곳은 독일군의 공중 폭격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전화와 철도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특수작전은 리들리 대위의 특별 사격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영주 저택은 정부 암호모 및 암호학교의 전시작전 본부가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 조직의 수장인 알리스테어 데니스턴 사령관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데니스턴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암호 해독 분야에 기여한 뛰어난 공로로 인해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겸손하고 침착한 성격은 때때로 괴상해 보이는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당시 정부 암호 및 암호학교에는 약 150명의 직원이 편안하고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직원들은 이곳을 애정을 담아 골프클럽 앤 치즈 협회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 그들은 산처럼 쌓인 도청 통신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고 암호 해독을 대규모 산업 활동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데니스턴은 자신이 매달린 인재라고 표현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블래칠리 파크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었죠. 서쪽으로는 옥스퍼드, 동쪽으로는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명문 대학은 인재 발굴에 있어서 매우 비옥한 토양이었죠. 그가 초기에 영입한 인재 중에는 2명의 뛰어난 수학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블래칠리 파크의 운영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탁월한 암호 해독가 고든 웰치먼과 블래칠리에서의 연구를 통해 신생 컴퓨터 과학 분야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천재 앨런 튜링이었죠. 정부 암호 및 암호학교는 이제 전쟁 발발에 대비한 작전 기지와 잠재적 인력 명단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뮌헨 협정으로 히틀러가 다시 달래지면서 임박했던 갈등의 위협은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리들리 대위의 특별 사격 부대원들은 런던의 일반 사무실로 다시 돌아갔죠. 1년 후 그들은 블래칠리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영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이었죠. 전국이 전시 동원령 하에 놓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군 복무에 징집되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죠. 도시 외곽 지역들은 피난민 어린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한편 정부 암호 및 암호학교는 블래칠리 파크로 공식적인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도청된 독일 통신 메시지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압박감이 급속도로 가중되었죠. 적군의 통신을 가로채는 작업은 영국 본토와 식민지 곳곳에 위치한 Y 스테이션이라는 전초기지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이곳에서 무선 통신사들은 독일군 통신의 단속적인 신호를 찾아내기 위해 전파를 꼼꼼히 스캔했죠. 이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신호는 스펙트럼을 따라 이동하거나 날씨에 의해 왜곡되거나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른 무선 신호들에 묻혀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Y스테이션에서 전송된 메시지들은 분석을 위해 블래칠리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해독해야 할 애니그마 암호는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육군, 해군, 공군은 각각 서로 다른 애니그마 기계 설정을 사용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운영했기 때문이죠. 각 네트워크는 개별적으로 해독되어야 했습니다. 네트워크마다 색상 코드가 부여되었는데 육군 통신은 녹색과 빨간색, 공군 통신은 갈색으로 분류되었죠. 결국 네트워크가 너무 많아져서 암호 해독가들은 색깔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동물과 곤충, 식물의 이름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블래칠리 파크는 초창기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밀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암호 해독자들은 하루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죠. 작전의 규모는 영주의 저택을 금세 넘어섰고 대부분의 작업은 부지 내에 급하게 조립된 별채로 옮겨졌습니다. 헛무로 불리는 이 간이 건물들은 매우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와 나무 바닥, 맨 전구, 그리고 밤에는 암막 처리되는 창문들이 전부였죠. 처음에는 연필과 격자무늬 종이를 사용해서 손으로 직접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노력과 두뇌만큼이나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한 극도로 힘든 작업이었죠.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최초의 방법론은 독일군의 절차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을 발견한 폴란드 암호 해독자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애니그마 조작자들은 어떤 로터를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죠. 각 로터의 내부 배선은 링 세팅이라고 하는 외부 링으로 오프셋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플러그보드 배선 방법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했죠. 마지막으로 조작자는 각 메시지마다 고유해야 하는 로터의 시작 위치를 직접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 설정이었죠. 이 메시지 설정은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야 수신자가 들어오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도청자들에게는 절대 방송되어서는 안 되었죠. 이를 위해 조작자는 애니그마 기계 자체를 사용해서 메시지 설정을 암호화했습니다. 로터를 지상 설정이라고 하는 시작 위치로 맞춘 다음
고유한 세 글자 메시지 설정을 입력했죠. 마지막으로 루터를 메시지 설정으로 조정하고 실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무선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프로토콜은 메시지 설정을 2번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군이 발견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었죠. 이는 연합군 암호 해독자들이 암호화 전에 동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세 글자씩 2세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동일한 글자 그룹이 반복되면서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1940년 1월, 블레칠리는 애니그마를 최초로 해독하여 공군과 육군의 애니그마 암호 1일 설정을 풀어냈습니다. 영국 암호 해독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군사 명령과 보고서를 해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블레칠리 파크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